안녕하세요. 오늘은 509페이지인가요? 지난주에 숙제 좀 해왔어요. 숙제하면 뭐예요? 그래요. 요거 한번 숙제하라고 그랬죠. 등기 분류. 등기 분류 이거는 어차피 잡아줘야 돼요. 요거 못 잡으면 힘들어요. 요 자체를. 그럼 봐봐요. 등기 분류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요 대상. 대상하면 본능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뭘까요? 갑자기 또 월요일이니까 뭐 하죠. 자, 대상 그러면 뭐예요? 객체, 객체죠. 그건 뭐예요?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기능 이제 기능에 따른 분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예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요 기능하고 역할은 약간 의미상으로 차이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대상을 어떤 의미로 잡아두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상 그러면 객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기능은 뭐예요?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역할. 표제부 등기는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정력 한번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요 추가 뭐예요? 추측이죠.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추정력을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 그러면 두 개가 딱 나와야 돼.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종류가 좀 많죠.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입 등기가 있죠. 기입 등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롭다, 새롭다. 그러면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즉 내용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등기법을 배울 준비가 돼 있죠. 변경은 뭐예요? 일부의 후발적 이렇게 나와야죠. 경정은 뭐예요? 일부의 원시적. 그럼 또 하나 뭐예요? 동일성. 여기까지. 말소 등기는 뭐예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불일치 이렇게 나와야 되고, 멸실 등기는 뭐예요? 사실적 측면으로서 전부 멸실. 또 하나 있는 게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는 여기 봐봐요. 회복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말소. 그러면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럼 뭐예요? 말소 회복 등기해야죠. 어떠한 측면이에요? 권리적 측면. 전부 일부 부적법 말소. 언제나. 여기까지. 이제 효력이죠. 효력 그러면 나와야죠.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번등기. 예비 등기는 하등기. 가등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원칙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 그쵸. A가 무슨 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가 머릿속에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시에 따른 분류. 개시에 따른 분류 그럼 뭐예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직권 등기. 그래서 등기 분류 요거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요거 봐봐요. 요거 요렇게 그렸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등기법 풀 때 요거 뭐예요? 표제부 갖고 얼고 요거는 몇 개월? 1개월. 요거는 60일. 요거는 명의 신탁에서 3년. 요거 각각을 뭐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란 뭐라고 그럽니까?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등기부라는 개념이 나와있죠. 등기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고. 그래서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 집합 건물 널 출제가 되죠. 등기부는 그러면 크게 몇 종류로 나눠져? 두 종류 여기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 그죠? 요거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 파일에서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 파일이 이름이 뭐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 뭐라고 그래요?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요거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요거는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요 두 개가 딱 머릿속에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 두 개를 딱 정립이 안개가 안 돼 있다면 등기부를 배울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까지 이제 뭐 수요일 날 수업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등기가
두 개 맞았어요. 그러더라고. 두 개 맞았어요. 근데 지정은 뭐예요? 12개 맞았어요. 만점 맞았대요. 근데 등기는 두 개 맞았대요. 그랬더니 뭐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지정은 투자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투자 많이 했대요. 그러면 등기는 투자가 없대요. 방식 아닙니다. 방식은. 수업 듣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잘 나올 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우리가 안 나온 게 처음에 이제 뭐 2차 과목 때는 주로 뭐 해요? 중개사법. 중개사법 좀 이제 마무리 좀 줘놓고 이제 공법은 까락을 안 맞추기 위해서 좀 하고요. 공시하고 세법은 안 해요, 안 해, 안 해. 하라고 비료도 안 합니다, 사실. 한번 요 점수 잘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뭐예요? 왜 그러면 자기는 점수가 잘 나온? 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해준 거예요.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안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중개사법은 원래 2차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법은 뭐예요? 까락 안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공시세법은 나중에 밀어놨다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공시세법은 좀 하면 뭐면 돼요? 조금 하면 밥벌이가 몇 점? 밥벌이 60점입니다. 이 공시법은 밥벌이에요, 밥벌이.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공법 많이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죠. 한 50점이니까 20점 정도 까먹는다. 그러면 어디에서 채워줘야 돼요? 중개사법에서 채워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2차는. 2차는 뭐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사법이에요?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만 요것만 맞춰봐요. 80 이상만 맞춰봐요. 80에서 100점. 그러면 뭐 공법, 공시법 뭐 탓할 필요도 없어요. 공시법 몇 점? 공법은 42.5 이렇게. 그렇다고 안 하면 까락이 나오니까 해야 되는 거고, 공시세법은 조금만 투자하면 밥벌이는 되거든. 그러면 요 정도는 맞춰놔야죠. 62.5. 그럼 나머지는 여기에서 뭐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자기가 딱 계획표를 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법은 최소한 그러면 지금 하는 등기 분류 등기 요거 우리가 출발할 때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표제번호는 무슨 번호예요? 표시번호, 깎고는 순위번호, 값순위, 얼구는 순위번호.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면서 그럼 봐봐요. 자, 같은 거 다른 거 이렇게 나올 때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걸 유추할 수 있도록 해놔야 돼요. 갖고하고 갖고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같은 거니까 요 번호에 따라서 무슨 번호? 순위번호. 아마 얼과하고 다툼이 있어요.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죠.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얼구는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하는 거는 뭐예요?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러니까 모든 게 요 등급의 양식 구제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끌어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등기 분류 하루아침에 되면 다 바뀌어가죠. 그러니까 등기 분류 요 6개를 머릿속에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라는 거.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요거 안 가져온 것만 해도 감사득제예요. 공법책 안 가져온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날 수업 안 빠진 것만 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왕 감사할 거 요 2개. 자, 등기 분류하고 6개. 그 다음에 등기 분류, 등기 양식. 최소한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걸 모른다라는 것은 아직 등기법 배울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2개 확인해 두시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고 오늘은 509페이지 거기 2번에 봐봐요. 2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 대상.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사항이죠. 자, 등기 사항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반대 해석하면 등기사항인 거, 등기사항이 아닌 거.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그걸 생각해야죠. 저게 만약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걸 신청하면 등기관이 뭐하죠? 각하하죠. 메터로 이어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호는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요번에 5월달 모의고사 한번 가서 확인해봐요. 확인해보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12문제 중에서 주로 5문제가 전부 요 문제야. 등기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등기가 안 되는 거, 되는 거 이걸 모르면 뭐예요? 등기법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등기사항 그 옆에다가 자, 등기사항과 관련돼서 용어 정리가 좀 돼야 돼. 2개가 딱 돼야 돼. 요렇게.
자, 그럼 봐봐요. 저희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과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 두 종류로 나눠져요. 두 종류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용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실체법.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 하면 통상 뭐예요? 민법을 이야기하죠. 실체라는 것은 뭘까요? 내용이거든. 그런데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뭐냐? 요 밑에다 한번 용어 정리를 해놓으라고요. 등기를. 뭐라고 써놨죠? 필요로 하는 사항.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요거 요렇게 가로를 쳐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요하는 사항. 그러면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개가 딱 떠올라야 돼요. 자, 민법 몇 조요? 186조. 또 하나는 245조 몇 항? 1항.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86조는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으로서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고 245조 1항은 무슨 취득시효요? 이게 점유 취득시효거든.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무슨 점이죠? 자주 점유, 평온 공연하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187조 유일한 무슨 점? 저항이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늘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놔야죠. 그러면 245조이랑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자,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때? X. 그죠? 점유 취득시효는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요거는 등기를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야.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면 대표적인 회의가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임차권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임차권.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채권은 그 자체로 뭐에 성립해요. 임차권은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 등기를 반드시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임차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이제 용어 정리가 돼야죠. 이제 등기 능력이라고 그래. 등기 능력.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거.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임차권은 등기 능력은 있으나 반드시 등기를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런 지문이 나올 때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요. 자, 법정지상권이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다.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다. 절차법상.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이니까. 그죠? 법률 규정은 뭐예요? 등기할 필요는 없죠. 등기는 없어도 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는 거면 문제에서 법정지상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는. 그럼 요 관계가 그러면 포함 관계가 살짝 동그라미를 쳐놔봐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그럼 어디가 넓어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 넓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 곧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사항과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 X.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럼 186조는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등기사항이면서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관계에서 그러면 반드시 용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부 요 내용이거든. 봐봐요. 자, 주유소 캐노피. 자, 봐봐요.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있다. 어때? X죠. 주유소 캐노피는 등기 능력이 없죠. 뭐가 없어서? 벽이 없어서. 그러면 주유소 캐노피를 등기하면 몇 호로 각하한다? 2호. 2호가면 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스타트를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자, 공짜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우는 순간 싹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머릿속에 부팅을 해놔야 돼요. 자, 실체법상 등기사항,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186조와 245조
인항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대표 선수가 임차권. 이건 등기 능력이죠. 임차권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러면 임차권은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어때? X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다.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를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성립한다고.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하면 채권이 물권화 경향으로 바뀌어. 그러면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상대권, 물권은 절대권. 물건이 채권으로 작용이 돼서 뭐예요? 제3자한테 개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산. 그러니까 요 관계부터 머릿속에 딱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애울 때까지 보내주면 안 돼요. 계속 주입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등기사항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 줘야 되고,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공부하면 어디에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일단은 자 방주에 나와 있더라고. 511페이지로 가봐요. 자 511페이지 가니까 팁이 있어요. 선생님 팁 어디 있어요? 저기 두 번째 나와 있죠. 자 민법 186조는 뭐라고 써놨어요?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이면서 절차법상 등기할 사항이고, 민법 187조는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아니지만 읽어봐요. 절차법상 등기사항에 해당된다. 그럼 어디가 더 넓다? 절차법상 등기사항. 그럼 요걸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 뭐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뭔지 개념부터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체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절차법상 등기사항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186조 무슨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509페이지로 와서 그러면 등기 대상과 관련돼서 가로 1번 봐봐요. 등기되어야 할 물건 찾았어요? 예, 509페이지. 자 물건은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죠. 뭐예요? 토지와 건물.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토지 잡았으니까 토지는 뭐예요? 자 논점이 필지로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하천은 하천법상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영유권은 설정할 수 없다. 자 그러면 방조제는 건물이야 토지야? 토지에 등기돼요. 방조제는 건물에 등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세 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머릿속에. 그럼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510페이지 510페이지 이번에 뭐가 나와요? 건물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첫 번째 무슨성 정착성, 두 번째 애기 분단성, 세 번째 영도성이 있어야죠. 애기 분단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공기가 안 공기와 바깥 공기가 차단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애기 분단성, 정착성, 영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건물과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건물과 관련돼서 일반 건물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러면 이 니은해 봐봐요. 집합 건물. 자, 집합 건물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듯이 전유 부분 줄쳐놓으세요. 전유 부분은 독립한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 니은과 관련돼서 그 앞에다 한번 써봐요. 자, 그 앞에 방제에다 첫 번째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라고 써놨어요?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두 가지 요건이 뭘까요? 자,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객관적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죠. 자, 구조적 독립성과 이형상 독립성을 갖춰야 돼. 그러면 요 요건을 갖춘다 해서 무조건 집합 건물로 등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관적 요건 뭐가 있어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자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즉 구조상 독립성, 형상 독립성. 그럼 한번 봅시다. 구조상 독립성이 뭔지. 제가 5층짜리 뭐의 빌라를 하나 졌어요. 구조적으로 딱딱 떨어져 있죠. 이게 구조상 독립성이야.
근데 여기에서 복도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줘야 돼. 근데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요 요건을 갖췄죠. 갖췄죠. 그러면 요 요건을 갖췄다 해서 A가 무조건 등기해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 A 마음. A가 그러면 집합 건물로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다가구의 다세대. 다가구. 집합 건물로 경기하면 다세대. 그러면 다가구는 집합 건물이 아니야. 뭐가 돼? 집합 건물이? 다세대가 집합 건물이지. 그러면 다가구에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집업만 일치하면 돼. 다세대는 뭐예요?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자, 객관적 요건과 뭐예요? 주관적 요건. 그러면 시험 문제 나가요. 집합 건물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영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한다. 무조건 요 요건만 갖추어야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된다. 어때? X 뭐예요? 소유자, 의사, 그죠? 자, 그래서 요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 요건을 갖춰야 돼. 그래서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집합 건물로 등기하여야 한다. 어때? X 뭐예요? 소유자, 의사. 자기가 안 되는,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등기법은 금방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은 객관적 요건과 무슨 요건? 주관적 요건을 갖춰줘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등기 대상인 물건 정리 잘 해놨잖아요. 자, 토지와 관련돼서는 하천법상의 하천. 하천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 옆에다 하나 딱 뭐 추가할 거는 옆에다 이렇게. 자, 영리권은 설정할 수 없다라는 거 하천에. 자, 자기가 조금 이제 추가를 해야 돼 살을. 자, 하천법이 바뀌어서 하천법도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단 하천에 설정할 수 없는 것 무슨 것? 영리권. 영리권이 뭐 있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요거는 하천에 설정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법상의 도로, 사도가 되겠네. 개인도로. 자, 제방과 관련돼서 특히 방조제와 관련돼서는 조심해야 돼요. 방조제는 토지와 건물이에요. 토지, 그거 잘 인지해 두셔야 돼. 나중에 다음 중 건물에 등기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방조제 쓰셔놓으면 다 틀려요. 방조제는 건물이 아니라 어디? 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지목은 뭐예요? 제방이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건물과 관련돼서 이제 사이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장 창고, 그죠? 사이로 저장 창고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 유료 저장된 것도 등기 능력이 있고, 농업용 고정실 온실, 고정 온실 요건을 다 갖췄죠. 그래서 개방형 축사 A적으로 등기가 되죠. 개방형 축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건을 갖춰야 돼. 그 옆에다 자기가 살을 붙여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우사.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2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해서 뭐요? 자, 개방형 축사도 등기될 수 있다. 자, 개방형 축사는 뭐가 없어요? 벽이 없죠. 한번 봐봐요. 자, 보면 우리 건물로서 등기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주벽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어때? X. 주벽이 없더라도 A조로 등기가 가능한 거 뭐가 있어요? 개방형 축사. 살을 좀 붙여놔야 되고. 자, 집합 건물과 관련돼서는 거기 구분 건물, 구분 점포. 구분 점포를 거기 행강펜 나왔잖아요. 구분 점포도 쉽지 않아요. 자, 구분 점포와 관련돼서는 꼭 약간 설명을 좀 붙여보자. 자, 구분 점포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상가, 평면 매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미 상가하고 평면 매장은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구분 점포의 제도적 의의가 있어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다시. 자, 이렇게 써놔요. 자,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집합 건물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죠. 객관적 요건은 구조상 독립성과 뭐가요? 이용상 독립성. 근데 순자님,
구분 점퍼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요. 이제 봐봐요. 자, 구자 동그라미 전화했고, 저 구. 자, 구분 점퍼의 특징은 뭐예요? 구분 점퍼는 이렇게 써놔요. 구조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집합 건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애가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구분 점퍼야. 그만 봐봐요. 그만 집합 건물의 요건으로서 구조상 독립성, 이용상 독립성을 반드시 갖춰야 집합 건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때? X. 이게 바로 구분 점퍼의 제도적 의의라는 거야. 구분 점퍼는 뭐는 없지만 구조상 독립성은 없지만 뭐가 있죠? 이용상 독립성은 있거든. 그러면 구조상 집합 건물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이러면 틀려. 거기에 대한 A가 하나가 있어. 무슨 점퍼? 구분 점퍼야. 근데 구분 점퍼는 그 밑에다 써요. 가로 열고 바닥 면적이 자 10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됩니다. 개방형 축소는 몇 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되지만 200제곱미터. 그래서 구분 점퍼의 제도적 의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구분 점퍼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 잡아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계약상 공용 부분이 나오네요. 계약상 공용 부분 그럼 뭘 생각나요? 노인정 관리사무소. 자, 노인정 관리사무소는 니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가로 열고 표제부만 둔다라고 써놓으세요. 자, 표제부 등기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죠.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바로 계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도 갖고 얼굴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서 배웠으니까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지문이 하나 탄생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등기법은 사실의 등기를 독립적으로 뭐 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계약상 공용 부분.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공동주택의 주차장이죠. 부속 건물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의 주차장도 뭐 예적으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봐봐 공동주택이 있어. 공동주택 꼭 아파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빌라가 있어요. 빌라 주민들이 뭐예요? 좀 주차장이 모자라서 여기에다가 부설 주차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때는 이때 주차장은 등기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꼭 아파트만 생각하면 안 돼. 공동주택은 우리가 빌라도 있잖아. 다세대 그것들. 그래서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등기 대상이 아닌 것들 문제 다시 정리해보죠. 우측에 공유수면 뭐예요? 바다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교량, 터널, 굴착한 터굴은 등기가 안 되죠. 땅굴이니까. 방조제 부대예요. 방조제 부대 시설이야. 똑바로 정리해야 돼. 방조제는 등기 능력이 있지만 방조제의 부대 시설은 등기 능력이 없다. 옥외 풀장은 뭐가 없어요? 지붕. 거기 벽이 쫙 켜놨네. 설명을. 자, 주유소 켜놓기는 뭐가 없어요? 벽. 컨테이너 호텔로 개조한 정박들은 뭐가 없어? 정착성. 비닐하우스. 자, 임시로 지은 견본주택. 정착성도 없고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아요. 건물의 부대 설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자,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아파트 복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 자, 그 옆에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요? 자, 비각은 어때요?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조심해야 돼요. 비각이 뭐예요? 이거잖아. 비각 뭐 이것도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여기 봐봐요. 자, 고인이죠. 고인 홍길동이 있어.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비석을 딱 보호하기 위해서 20년이 아니라 뭡니까? 습도도 조정하고 뭐도 조정하고 다 하면 이 비각은 사람 집보다 더 깔끔해요.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이게 비석이죠. 그래서 직각이네요. 그래서 이제 비각도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지난번에 상식적으로 요거 하나 잡아놓으라고 그랬죠. 자, 읽어봐요. 자, 전, 당, 각, 합. 자, 우리나라가 참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세요? 집에도 서열이 있어. 집에도. 이게 다 공통점은 뭐예요? 집전이야. 집당, 집각, 집합이에요. 그래서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전화.
그래서 조선시대 왕을 뭐라 그래? 전하라고 그래. 전하. 읽어봐요. 당하, 각하, 하파. 그죠? 그러니까 각하가 남바설이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각하라는 단어를 못 쓰게 했어. 내가 남바설이냐 마.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라고 써라. 그래서 이제 각하라는 단어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부터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이제 요번에 학교 가고 어디로 가요? 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에 학교 가고. 자, 그러면 내년 휴가 때 어디를 가요? 뭐라 그럴까요? 사찰. 사찰을 가봐요. 사찰이 이걸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 사찰은요, 대문입니다. 대문 정문에 보면 머선 전이야. 미륵전. 옆에 건물을 보면 뭐예요? 머선 방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머선 각. 그 다음에 머선 합. 그러니까 가서 오늘 요번에 반드시 학교 가고 내년에 사찰 가서 한번 가서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읽어봐요. 전, 당, 각, 합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하파. 하파는 뭐예요? 랭킹. 사이죠. 그래서 뭐 고정 하파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고정 하파. 그러면 고정이 랭킹 4위밖에 안 됐다라는 거야. 천황이 있고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있고. 그래서 일국의 왕을 랭킹 4위로 봤으니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당 각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봐봐요. 그래서 우리 거 여기 뭐가 있어요? 각. 그러면 여기 이제 비석, 직각. 그래서 합쳐봐요. 비각. 그것도 비각은 변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확인해 두고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언제 편찬했어요? 누가 편찬했죠? 세종대왕 어디에서? 집행전. 1등이 머물른대요. 그래서 집현전이라는 거야. 집현전. 자, 여기 봐요. 여유당 전서네. 여유당 전서. 그러면 여유당에서 뭐예요? 머물러서 책을 편찬했다. 그래서 여유당 전서가 누가? 적양용이. 적양용이가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영의정. 랭킹 2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국사를 공부해야 돼. 국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해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한 사람은 뭐예요? 청와대에 청원을 해요. 청원. 청원을 해요. 자, 성 밑에 뭐가 있어요? 부가 있어. 우리는 국방부야, 국방성이야. 국방부잖아. 그러면 뭐예요? 국방성이라고 명칭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이게 성이라는 건 우리 동양사의 조직 체계는 뭐예요? 요 성 다음에 부라는 거야. 근데 북한은 뭐예요? 국방성이거든. 우리나라는 국방부거든. 그러니까 여기랑 랭킹 서희 뭐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애무, 성, 성 이런 걸 바꿔야 돼. 이런 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성담의 조직 체계가 성담의 부라는 거야. 성담의 부. 그러니까 나중에 합격하고 청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국민청원 청와대에다가 조직 체계를 싹 바꿔달라. 뭐야? 성을 불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을 썼다라는 것은 영어 랭킹 2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해서 이런 걸 배워서 뭐예요? 써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하면 되잖아요. 자, 아직 한참 멀었어요. 자, 한번 찍히거든. 찍히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비각은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요 정도. 자, 이번에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배워야 돼요. 거기 밑에다가 암기 풀어서 나와 있죠. 예, 거기에 행강편 쳐놓고 일물 일건주의 원칙과 공유 지분 여기 나와 있네. 그게 자 별표를 요렇게 놔요. 별표. 요거 별표가 몇 개예요? 읽어봐요. 1444개 지문이야. 엄청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에서 경우의 수가 요 도표에서 경우의 수가 뭐예요? 1444개 지문이 나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요거는 요거 뭐 암기 플러스 그 밑에는 적어도 5점짜리야. 5점짜리에 걸리게 돼 있어. 작년에도 5점, 재작년에도 5점. 근데 여기 상당히 어려워해요. 그러면 그 밑에다 다시 한번 재편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재편집. 자,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써봐요. 다시 이제 보고 써요. 천천히.
선생님 저는 공시법 중에 등기법은 세 문제에서 네 문제만 맞추고 싶어요.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해도 세네 문제야. 세네 문제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데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지금 요게 전부 지금 모의고사 문제거든. 등기법에서 뭐 물권법에서도 두세 문제는 나오죠. 여기서 특히 물권법 등기 총칙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해놓으라도 맨날 따지는 연습을 안 하니까 맨날 틀리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갈고 닦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딱 돼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봐. 일단 자, 용익권능은 뭐예요? 용익권능은 사용 수익이죠. 그래서 용익권능. 그럼 뭐예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험 범위 안에서 자주 출제되는 게 한 5개가 있어요. 용익권능 그럼 뭐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또 하나 구분 지상권. 그러면 여기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게 6개. 소유권, 저당권, 건저당, 압류, 가처분, 가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유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물 처분은 저는 동의죠. 공유물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그렇죠? 과반수. 그러면 공유물 보전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죠. 무슨 건너? 용익 건너. 그러면 여기 앞에 봐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부동산. 부동산 일부에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전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자,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 권리. 권리가 뭔데? 이게 지분이거든. 권리의 일부를. 그러면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지 모르거든. 그러면 지분이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거는 처분 권능이 발생해. 그래서 지분은 안 된다라는 거야.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 사용수익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어렵다라는 거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형님님들은 요것만 따져요. 일부, 전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앞에 부동산, 권리.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처분 권능은 어때요? 자, 처분 권능은 부동산 일부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일물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X예요. 자, 부동산 전부 처분할 수 있죠. 지분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고 권리의 전부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예요?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냐. 그러면 일부만 개설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전부 가능하고요. 권리 일부 지분 처분할 수가 없죠. 자, 일부만 개설할 수가 없죠. 권리의 전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기가 관심만 좀 가져주면 되는데 이걸 가져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용익 권능은 어때요?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전부니까 여기에다 써요. 그러면 뭐가 가능할까요? 용익물권끼리는 그래서 합병이 가능하다. 요 소리야. 합병이 가능하다. 자, 여기 일부의 전부의 일부죠. 일부일 때는 요거는 일부가 가능할 때는 뭘 첨부해야 돼? 도면 첨부. 그렇죠? 도면 첨부 연결이 되네. 그러면 용익물권끼리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그럼 작년에 출제된 거 한번 볼까요? 소유자는 이미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지 않다. 합병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냐면 저당권 전부죠. 설정되지 않았죠. 이렇게 합치니까 저당권 일부가 돌변했거든. 그럼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는. 작년에 2.5점짜리 철커덕 걸렸네요. 자, 그러면 이걸 설명을 못하는 지금 맹 때린 사람이 4분 계시는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지상권이 설정돼 있고 설정되지 않아요.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출발해봐요. 부동산 전부 설정되지 않았죠. 두 필지를 합치라니까 부동산 일부거든. 부동산 일부에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용익물권은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작년에 또 철커덕 걸린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지분을 표시한다. 철커덕 걸렸죠? 지분을 표시한다.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분석을 해보라고 그랬잖아. 여기 일부 앞에 뭐가 붙어서 소유권, 두 자로 원치만.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을 표시한다. 철커덕 걸려서 2.5점짜리. 그러니까 여기에 최소한 5점이야. 최소한 5점이야. 5점. 지금 뭐예요? 지금 뭐 3월달, 4월달, 5월달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전부 요 문제야. 절반이 요 문제야.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자, 그러면 5월달에 민법 문제 뭐 하거나 세 군데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다. 어때? X.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일물 일건지 이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등기법 첫 번째 고비야, 이게. 첫 번째 고비.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사항에 해당되는지 봐봐요. 자, 건물의 전부 몇 번? 2번이네요. 부동산 전부라는 거네. 부동산 전부. 자, 그러면 토지의 일부 그러면 몇 번? 1번이죠. 부동산 일부라는 거네. 이거부터 따져야 돼. 이거부터 따져야 돼요. 자, 건물 지분은 어디에? 건물 지분은 어디에 포함돼? 3번. 요거 지분이 포인트죠. 요거는 건물은 뭐예요? 앞에 액세서리네요. 그러면 건물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초전을 항상 책에는 요거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나와 있어. 요게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전부가 되니까. 그렇죠. 전부가 다 되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 요 전초전 문제는 요 네 개부터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요거부터. 그러니까 오늘 요걸 초점을 맞춰줘야 돼. 초점을. 이게 안 되면 등기법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거 안 되면 나는 공부를 해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등기 중요한 건데 이게 등기가 되는 게 안 되는 거. 그러면 저희가 이제 써먹지를 못해서 그래요.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대지권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OX. 자, 그러면 여기 무슨 건? 전세권. 여기에 걸려있죠. 여기가 걸려있죠. 근데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건? 대지권. 대지권 밑에 뭐가 깔려있어? 그러면 바꿔주니까 어때? 지분의 전세권 설정 등기가 가능하다. 어때? X. 그죠? 그러니까 요 돼지감 밑에 지분이 깔려 있거든. 지분이라는 게. 자기가 저걸 못 찾아낸 게 아니라 자기가 의미를 모르니까 못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돼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어때? X. 그렇죠?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거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어때? 자, 한 필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분할 절차를 밟고 지상권 설정해야 된다. 어때? X죠. 저 지상권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럼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지상권,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고 전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제가 이걸 자 기본서에서 얼마나 강조를 했는데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느낀다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수없이 한 거거든, 수없이.
그 당시에도. 거기에는 이제 뭐 여기 밑에 뭐 다 써졌거든. 다 써졌거든. 그러니까 이 공시법령하고 세법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뭐 정리 단계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뭐 공부한 사람은 지금 봐봐요. 공시하고 세법을 공부한 사람은 지금 다 2점수 나오거든. 전략 과목으로 세워준 사람은 90점에서 100점 나오거든. 오히려 중개사법보다 더 쉬울 수가 있어. 공시하고 세법은 딱딱 떨어지거든 답이. 근데 중개사법은 토시 하나에 말이 달라지거든. 토시. 그러니까 단어 하나의 답이 달라지거든.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래요. 수학적으로 딱딱 따져놓는 거거든.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요 문제.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맨날 나오는 거. 자,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일부의 가등기 대상이다. OX. 가등기 대상이다. OX, X. 자, 가짜도 뭐예요? 본등기를 실행하면 처분 권능이 발생하거든. 그럼 부동산 일부의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가등기는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맨날 나오는 지문들이잖아요. 아마 느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이 모임이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적어놓을 거는 밑에다 하나 써가나요. 자, 그러면 지분도 두 개가 있어. 공유 지분하고 뭐예요? 합유 지분. 요거 항상 지분이 나오면 공유 지분과 합유 지분. 요거 봐봐요. 공유 지분. 요 지분 나왔으면 항상 따져요. 앞에 뭐가 나와요? 공유. 저 지분 앞에 뭐가 나왔어? 합유. 그러면 합유 지분은 어때? 공유 지분은 등기돼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등기되니까 수식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합의 지분은 등기돼야 안 돼? 안 되죠. 합의 지분 자체는 등기가 안 되거든.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 주면 되거든. 그러면 보면 공유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지분은 안 되죠. 당연히 공유 지분은 등기가 되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합의 지분은 지분 자체가 등기가 안 돼 있는데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날 뭐야? 맨날 애울 생각만 하지. 지분 앞에 뭐가 붙는지도 모른다고. 다시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야 안 돼? 돼요. 합의 지분은 안 돼요. 그러면 공유 지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합의 지분은 안 돼요. 그러면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등기되니까. 합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합의 지분에 저당권 설정을 하면 누가 각하해? 등기관이. 몇 호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우리 민법에서 물권법 총칙 등기법에서 봐봐요.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어때? 맞죠? 합의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 딴하고 모의고사 민법 물권법 등기법 문제네. 등기법 문제. 자, 제발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그러면 자, 이거 보면 지금 세 문제 두 문제도 못 맞히고 있다. 본론은 요것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요거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문제가 따질 때는 대충 하지 말고 이거부터 따져요. 자, 읽어봐요. 1부 앞에 부동산, 전부 앞에 부동산, 1부 앞에 권리, 1부 앞에 전부 앞에 권리. 권리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 이제 갖다 붙여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제 반복이 되면 벌부터 찾아요. 반복이 되면. 영유권능은 뭐가 없다? 지분. 그러면 그러면 우리 영유권능 문제 나오면 뭐부터 찾아요? 지분부터 찾는다고 이제 속전속결로 되면. 그러면 우리 처분권능이처럼 뭐부터 찾아? 부동산 일부. 원소유권 보존 등기로 뭐예요? 부동산 일부 안 되고 권리 일부도 안 돼. 반드시 뭐에 대해서만? 전부에 대해서만. 그러면 요걸 생각을 안 하고 활용을 해 먹어야 되는데 활용해 먹지를 못하고 맨날 요거만 생각한다고. 봐봐요. 맨날 외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 안 하고 요거만 외워요. 번호는 X X X X 요거만 외우니까 뭐 맨날 활용을 못 해 먹는 거지. 이거는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가장 중요한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걸 모르면 우리가 기초가 되는 것은 아까 첫 시간에 했던 등기 뭐 분류하고 등기 양식이지만 그걸 알았으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돼. 자, 오늘 저는 등기법 두 문제, 세 문제만 맞히고 싶어요. 이것만 똑바로 이해해봐요. 그러면 요거는 적어도 지금 두 문제, 세 문제도 못 맞히고 있다는 것은 요거는 완전 머릿속에 고착화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공시하고 세법은 안 하는 겁니다. 좀 솔직한 말로. 공시하고 세법은 거짓말을 안 해요. 한 만큼 나와. 중개사법은 한 만큼 안 나와. 한 만큼.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점수가 뛰어요.
띄어요. 공중개사법. 근데 중개사법은 시간이 많이 걸려. 왜냐하면 토시 하나의 답을 장난을 치기 때문에. 중개사법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중개사법은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져. 그러니까 자꾸 문제를 풀어서 자꾸 경험칙을 해야 돼. 아, 여기 나오니까 글씨 하나 때문에 틀렸구나. 요거 때문에 틀렸구나. 그걸 한 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형님님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의외로 아이러니에요. 중개사법이 쉬우면서도 중개사법의 점수가 안 나오는 게 또 중개사법이야. 도식을.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잘해요. 근데 형님님들이 중개사법은 치를 떨거든. 왜냐하면 토시 하나의 답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공시세법을 한번 해봐요. 마음먹어. 근데 또 하라는 소리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만약에 중개사법은 우리 공시하고 세법은 조금만 틀어놓으면 뭐예요? 이거는 어렵거든. 무진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효자 과목이 뭐예요? 중개사법이야. 2차 과목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공시세법은 만약에 전략 과목으로 저희가 하기만 하면 쉬운 게 또 공시하고 세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꼭 정리해 두시고 이걸 저희가 그러면 A4 형제에다 저희가 딱 그려놓고 한번 해봐야 돼. 연습을 해봐야 돼요. 지금 제가 연습을 했잖아. 제가 연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A4 형제 딱 깔아놓고 부동산 일부, 부동산 전부, 권리의 일부, 권리의 전부 딱 해놓고 영위권능, 처분권능, 소유권 보전해서 자기가 한번 해놓고 또 자기가 시험장 가서 지분 앞에 읽어봐요. 공유냐, 지분 앞에 합의냐. 공유 지분은 등기돼야 안 돼. 네,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갈 수 있고 합의 지분 자체는 등기가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잡아둘 거는 합의 등기 시 지분을 반드시 표시한다. 어때? X. 합의 지분은 합의 등기는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돼.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거든. 합의는 뭐예요? 전원에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510페이지 암기 풀어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 초보자들이 한편으로 어려워하면서 그게 뭐예요? 작년에도 5점을 쳤어요. 그러니까 맨날 5점 이상을 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해야 되겠네. 혹시 자 프린터 안 가지고 들어온 사람 프린터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